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 김종명입니다. 오늘 20대 국회에서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작년에 전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를 구성한 것을 아실 겁니다.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는 국가가 전에 책임지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0대 국회에서 윤소아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어린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마음으로 함께 활동해온 연대단체와 함께 이 법안 발의의 의미와 더불어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이명록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협의회 한경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팀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법안 발의 의미와 함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국가보장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 지역 아동센터협의회 한경환 사무총장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팀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경환 사무총장입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돈이나 예산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 논리라면 당연히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럭, 멀쩡한 하수관 당연히 교체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더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꼭 감당해야 할 예산입니다. 어린이의 병원비는 단순히 한 가정의 몫이 아닙니다. 작금의 아동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그로 인한 사망사건은 사람이 아닌 아이들이 나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극에 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언제까지 불안해해야 합니까? 이는 비단 건강한 아이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OECD 경제 12번째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내 아픈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숨죽이며 내 아이가 혹여나 들을까 소리 없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픈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아프고 힘없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아프고 힘없고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제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선영입니다.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많은 복지기관들이 병원비가 부족한 가족과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이웃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함께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는 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어렵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금방송을 할 때 후원자 한 분이 전화하셔서 10,000원밖에 후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 쌓아놓은 수조 원을 놔두고도 아이들이 TV에서 생명을 구걸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비준을 통해서 약속했고 아동권리 헌정을 통해서도 약속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생명을 온정에 기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아이들을 생명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책임자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 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입니다. 물론 어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관해서 거주민 의원과 함께 공동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오늘 10시에 정의당의 국민건강복지부의 책임자로서 정의당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 특히 입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우리 여기 연재단체들과 함께 제가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이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부분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건강과 복지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1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에부터 시작되고 아이들로부터 귀결되는 그 시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부 자료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어린이 입원 진료비 걱정 제로라는 1호 법안의 그 법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덧붙이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담아 후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별한 이웃사랑이고 나눔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자 어린 시절의 건강격차는 성인, 노년기의 건강격차로 곧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의 건강권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라도 미래에 투입될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취지에서 입법을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을 통해서 여러 우려하신 바와 달리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5세까지의 아동비 지출 입원 진료비와 외래 진료비 약값 총액이 6조 3,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이미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 그 부담금으로 39.3% 한 40%입니다. 이 중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입원비는 5,215원입니다. 작년 한 해 정확히 이야기하면 8월 기준으로 해서는 16조 6천억 정도고 흔히 17조 원의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가 누적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3%만 투여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우리 예산으로 보다 큰 국민적 행복, 아동의 행복한 권리를 찾아주시다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모든 정당들이 공히 약속한 만큼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 병원 입원 진료비 전에 국가부담 법제화를 시작으로 의료비 걱정 제로 3대 의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진료비가 되는 부분이 17,420 중증 그리고 위기 난치성 환자들의 그 슬픔은 그 슬픔과 고통은 더욱더 큽니다. 그리고 1억 심지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008명의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이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사회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의 부분은 단순히 법안 하나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모으는 국민행동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보다 국민적 그런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것은 법안은 또 통과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거와는 별개의 건으로 지금 GMO 문제, 식품의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를 떠나서 생산자 문제까지 해서 심지어 농업진흥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몰래 시험 재배를 해서 GMO 나락별하고 표현되는 국민의 주권의 주곡의 부분들을 비밀 시험 생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비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GMO 관련 식품에 대한 규제 부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수입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한민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원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정활동과 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